다들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이건 날짜, 시간 뭐 이런 게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게 기사화된다. 이게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그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던데 대학교 학보사도 이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프레시안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반박 또는 실망감 뭐 이런 기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탐사보도로 꽤 좋은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지 않았었나요, 프레시안이? 그럼요. 네. 그 프레시안이 사실은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신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5년간 글을 썼습니다. 제 살면서 다시는 여러분들께 눈물 보이는 그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 무릎 꿇지 않고 반드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월요일날 기자회견 했는데요. 카메라가 한 100대 놓은 것 같아. 네. 카메라 대수로만 보면은 뭐 이명박이던데 누가 더 많이 나오나 봐야 되겠어요. 이명박이 더 많이 나왔는데. 이명박이가 구속될 때. 종걸리가 그 누가 의원이 예약을 해줘야 되는데 안민석 의원이 지방 출장 가고 네, 이종걸 의원이 있더라고요. 이종걸 의원인데 보면서 내가 종걸리더라고 그랬죠. 형님 국회에서 18년 사니까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생계형 의원이라 그러면서 슬쩍 하는 얘기가 난 18년 동안 카메라 저렇게 많이 받아본 한 번도 없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뭐 누가 뭐 처벌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네. 실제로 미투의 입장에서 사실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로 그걸 얘기했다 이라고 매도했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면 뭐 그거 자체로 물론 뭐 그 전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많은 치명타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 서울시장 나올 사람을 상대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어찌 보면 미투라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다음에 2차 가해라는 말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봉쇄될 거를 먼저 예감하고 허위사실로 유력 정치인을 공격한 셈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돼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보더라도 왜 그간에 그 정봉주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걱정은 좀 했거든요. 그 황당한 게 다른 건 다 떠나서 낙곰수를 마치 무슨 거대한 권력으로 그렇게들 묘사하면 사람들이 또 옆에서 끄떡끄떡여요. 근데 낙곰수는 그때 우리 탄압받던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항의 채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그 대변하면서 지금도 이번에 이제 하면서 뭐 주진우, 김어준 이렇게 이제 그 의논하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덜덜덜덜 떨려요 몸이.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근데 그걸 권력으로 묘사하면 또 사람들이 권력이었나? 그리고 인정을 하더라고. 이게 왜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사람이 다 인정받고 어찌 보면 출세를 한 거예요. 예,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점하고 있으니까 그런 착시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런 실수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아, 그래서 한 언론에서 설마 안희정 역시 정봉주. 그거 딱 맞네. 딱 맞네. 안희정 설마 했고 그런 인식이. 정봉주는 역시 했었대. 그래갖고 이 언론사도 걸었어요 내가. 에? 이게 무슨 얘기야? 설마 이거는 똑같아. 설마 최강욱 역시 정봉주. 추측도 난무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확실히 법적으로 하든 공방을 벌여서 진실을 딱 까발려 놓고 알려주는 게 사람들한테 더 이상 두 말도 분도 두 분이지만 네. 그 프레시안을 상대로 해야 돼요. 프레시안을. 그래서 이제 프레시안 내부 분위기도 좀 이렇게 보면 말리는 축이 많았었다는 거야.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왜 또 후속 취재도 안 하고 그렇게 터뜨렸을까? 그것도 참. 네. 아니 그쪽 입장에서. 아니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도 또 안 맞아. 그 기사 내에서 이런 건 위험한 거거든. 저희는 이제 문헌 분석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가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많이들 얘기하시지만 이건 날짜, 시간 뭐 이런 게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게 기사화된다. 이게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그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던데 대학교 학보사도 이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프레시안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반박 또는 실망감 뭐 이런 기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탐사 보도로 꽤 좋은 기사들을 많이 쏟아내지 않았었나요, 프레시안이? 그럼요. 네. 그 프레시안이 사실은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신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5년간 글을 썼습니다. 프레시안이 한반도 브리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런 저기 글들이 가게 좋았었다고. 있습니다. 네네, 제가 5년 이상 썼는데. 오늘 녹화를 할지 어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오늘 월요일 날 녹화인데 오전에 그거 하면서 한 3일을 진을 뺐거든. 야, 근데 진짜 네티즌 수사대들 놀라워. 사진, 옛날 사진 찾아내서 속성에 시간 있는 거, 동영상에 시간 있는 거 그걸 다 찾아내고 중요한 건 한 2박 3일 동안에 내 일정을 다 주더라니까. 당신 그때 여기 있었고, 당신 그때 여기 있었고, 여기 있었고 하고 사진과 함께. 그래갖고 일정을 찾은 거예요. 더듬어갖고. 그만큼 더 이제 책임감을 많이 느끼셔야죠. 그 사람들이 왜 그랬겠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런 일반적인 인식이 봉도사가 혹시 저렇게 이제 처신하다가 실수를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거를 걱정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내가 아는 정봉주는 그 겉으로 보이기에 가볍게 보이고 뭐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내가 접해본 사람은 그게 아니었다라는 일정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들 확인해봤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런 사진들을 제보해주고 사실은 본인 스스로도 워낙 오래된 일이고 뭐 여러 종류의 장소에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기 때문에 사실은 뭐 멍한 상태 아니었어요. 긴가민가 하고 완전히. 이게 막 서 있기도 힘들 정도로 후달리더라니까. 정말 내가 그랬나? 막 이런 그 무슨 일이 있었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머릿속이 허연 거야. 1시간 반 뒤에 기자회견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5분 전, 10분 전까지도 그 갈피를 못 잡았어요. 근데 그때 기억을 더듬는데 그때 기억을 더듬어서 만들어낸 건 제로. 하나도 안 나오더라고. 긴장이 되니까. 그때는 사실은 주변 사람하고 상의할 만한 그러니까 팩트 자체가 없었잖아. 없었잖아, 내가 또. 반박할 수 있는 팩트를 본인이 얘기를 해야지. 이게 뭐 정리가 되고 이거는 아닌 것 같고 이건 맞는 것 같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난다니까. 저도 들으면서 황당했죠, 얘기가. 그 월요일날 기자회견을 보면서 어찌 보면 그 고개를 끄덕이는 설명을 많이 사람들이 들었다고 생각을 했죠. 근데 이제 그걸로 끝날 게 아니라 또 진실공방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이제 우려는 계속 있는 것이고. 타진 영화 생각나더라니까. 무슨 근거를 해도 다 또 거기에 대해서 반박을 내잖아. 한쪽은 증거, 한쪽은 증거. 다음 뉴스요. 정봉주 전 의원 변호인단이 오늘 성추행 의혹의 당일로 지목된 2011년 12월 23일의 행적을 담은 사진 780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프레시안을 제외한 나머지 언론 소속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 측은 특히 당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성추행 장소로 지목된 렉싱턴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있었다는 증거도 확보를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프레시안을 제외한 언론사 기자들에 대한 고소를 취한 이유에 대해서는 지금 객관적 물증이 확보된 상황에서 굳이 다수의 언론에 대한 고소를 유지할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프레시안의 경우에는 객관적 증거와 배치되는 주장을 일방적으로 보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치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프레시안도 법적 대응에 나섰죠? 그렇습니다. 프레시안 협동조합은 오늘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정봉주 전 의원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는데요. 정봉주 전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자신의 낙선을 의도하기 위한 보도를 했다고 주장을 해서 이 프레시안 측의 명예를 훼손했다라는 취지죠. 프레시안은 보도의 본질은 정봉주 전 의원과의 진실공방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7년 만에 내놓은 폭로가 사실로 입증돼가는 과정의 핵심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언론과 정치인의 관계에서는 좀 보기 드문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 과연 이 서로 쌍방간의 죄가 지금 성립이 되는 상황이냐 이걸 놓고 좀 법조계에서는 여러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더불어민주당 그 정봉주 전 의원 복당 신청한 거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됐나요? 오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에서 자격심사위가 개최가 됐는데요. 이 회의 결과를 밀봉한 상태로 다음 주 월요일에 최고위원회에 보고하기로 했다는 거거든요. 결국 복당 여부는 월요일 날 결정이 된다는 것인데 정봉주 전 의원은 복당 절차를 마치고 일요일인 18일 날 출마 기자회견한다는 계획이었기 때문에 차질이 불가피해진 상황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정봉주 전 의원의 서울시장 출마 철회나 복당 철회를 중앙당이 압박하는 그런 모양새 아니냐 이런 해석이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게 여러 가지 사안이 중첩돼 있잖아요. 우선 첫째는 미투를 지지한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했을 때 그때 미투는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저는 권력에 의해서 직장이 있는 여성은 직업을 잃을까 봐 그리고 관계가 깨져서 다른 직장도 취직 못할까 봐 계속해서 성추행이나 혹은 성폭행을 참아야 되는 상태의 피해자들에게
빛을 열어주자. 전 이게 미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요거는 권력이 있는 자가 여성이든 남성이든 권력이 있는 자가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걸 이제 위력이라고 하겠죠. 권력을 배경으로 피해자에게 성적 학대 혹은 성적 관계를 요구하는 거잖아요. 요게 미투인 거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저는 정봉주 의원 사건이 미투 시기에 벌어지긴 했는데 이게 미투냐. 이 부분은 조금 딱 떨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정봉주 의원이 감옥에 가기 전이잖아요. 이게 26일에 감옥에 가고 고전 한 일주일 정도 굉장히 바쁘게 다녔어요. 제가 모란공원에서도 만났고 수유리였던 것 같아요. 수유리에서 봤고 그리고 국회 최고위원회에서도 봤는데 되게 긴장된 상태였어요. 그러겠죠, 당연히. 예, 왜냐하면 억울하게 감옥 가는 거고 정권 바뀌어서 더 억울해진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과연 그럼 그때 정봉주가 상대방의 직업적 가치를 훼손할 위치였냐? 그거는 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만약에 그 피해자가 얘기한 게 사실이라면 레스토랑의 룸에 불러서 성추행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런데 무산된 사건이잖아요. 이 사건이. 제가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못 하겠어요. 지금 너무 공방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그거 적절하지 않죠. 도덕적 비난 혹은 뭐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사실관계를 다투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3자가 뭐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는 또 맹점이 있어요. 이게 법적으로 따질 수 있는 사안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정봉주 의원이 명예훼손으로 언론사를 고발하는 거, 고소하는 거. 그거 외에 법적 책임을 질 일이 정봉주에게 없어 보여요. 저는 정봉주 의원의 사건이 이 의혹 사건이 과연 미투냐? 이건 너무 그 미투가 광범위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혼란이 올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오후에 정봉주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해당 언론사를 고소했거든요. 네. 직접 가서 제출을 하더라고요. 근데 안타까운 부분이 그거예요. 확실히 세상이라는 게 어떤 여러 가지 본능들이 있거든요. 네. 저도 그랬으니까 이런 걸로 인해서 만약에 적폐청산이나 MB 수사라든지 남북 관계들이 희석되는 문제가 오면 같이 판단을 하게 돼요. 본능적으로. 네.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정봉주 의원처럼 난 진짜 억울하다. 그리고 객관적인 상황도 그렇다라고 얘기할 때 저는 솔직히 말해서 프레시안에 좀 실망하겠던 게 저는 뭐 진보 언론사들을 개인적으로 공격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어요. 다 의도가 있고 좋은 세상 만들기 위해서 뭐 이해한다. 여러 가지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프레시안이 제목에 감정을 싣기 시작해요. 네. 정봉주에 대한 나 너를 죽여버릴 거야 하는 감정을 싣기 시작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말하자면 해당 보도한 기자가 피해자의 친구라고 하면 다른 기자가 보도하는 게 맞거든요. 그건 상식적인 거잖아요. 네. 직접 당사자인 경우. 그러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고정관념이 만들어진 사람이 보도를 하면 그 자체가 오염된 거다. 제가 주장하는 게 그런 식이거든요. 그 드라마 마더에서도 이복 언니의 문제를 이복 동생이 다루어서 뭐 완전 털리는 그런 내용이 있더군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해관계나 뭐 친분관계가 있는 경우에 기사를 쓰는 건 신빙성이 떨어지죠. 예, 그건 뭐 기본인 것 같고요. 그 무엇보다 프레시안이 이번에 조금 급한 느낌? 왜냐하면 소위 성추행 미수 사건이거든요. 이거는 성추행 미수 사건이 터진 장소가 자꾸 바뀌었어요. 처음엔 호텔 룸이라 그랬다가 뭐 카페라 그랬다가 뭐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다가 최종적으로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의 룸이었다 이렇게 장소가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 장소가 바뀐 것이 우리는 프레시안 보도를 보고 아는 거잖아요. 그럼 프레시안이 잘못한 건지 당사자가 장소를 헷갈린 건지 그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만약에 당사자가 헷갈린 거라면 저는 이번 그 성추행 미수 사건 폭로는 신뢰도가 확 떨어진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성추행을 당하잖아요. 그게 어떤 것이든 수치심을 느끼면 시간은 모호할 수 있는데 장소는 또렷하게 기억나요. 아주 그러니까 내가 수치심을 느꼈다면 그게 모든 여성이 그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신경이 쓰이고요. 왜 그랬을까? 예, 이렇게 아니면 이제 여성은 안 헷갈렸는데 만약에 프레시안이 호텔 룸이라고 썼다면 그거는 선정성을 의심해 볼 수밖에 없죠. 이게 호텔에 있는 레스토랑의 방하고
호텔의 룸은 하늘과 땅이에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왜 그런 중요한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있어서 장소는 되게 중요해요. 예, 그런 것을 오보를 내고 바꿨을까? 이거는 프레시안이 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민주당원 여러분, 당을 위해서 헌신한 정봉주를 조금은 기억해 주십시오. 죽으러 가는 길인 줄 알지만 내빼지 않고 기꺼이 독배를 들었던 저 정봉주, 울지마 정봉주, 힘내라 정봉주. 이명박과 정면으로 맞서 다스와 BBK 진실을 외쳤습니다. 즐겁게 감옥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당원 여러분, 저 정봉주 단단해져서 돌아왔습니다. 정봉주는 영원한 민주당 당원입니다. 저 정봉주는 대학 시절엔 민주화운동에 헌신했고 젊은 사업가로서 외대학원을 성공적으로 경영하게 됐으며 국회의원 시절엔 사립학교의 비리를 뽑기 위해 온몸을 던졌습니다. 세월호 참사가 터졌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세월호 가족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늘 시대와 함께했으며 늘 한 발 앞서 살아왔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여러분, 야당에서 어떤 후보가 나와도 승리할 수 있는 민주당 후보가 필요합니다. 누가 나와도 확실히 이길 수 있는 후보는 정봉주입니다. 안철수와 문재인 대통령을 악착같이 발목을 잡았던 안철수와 가장 대척점에 서는 후보도 저 정봉주입니다. 확실한 승리 카드를 선택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 시민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문재인 대통령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끝까지 함께할 후보가 누구입니까? 2012년 대선 이후 5년간 늘 그랬던 것처럼 저 정봉주는 자기 정치하지 않고 오로지 대의만 보고 대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심없이 성심을 다 바치겠다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정봉주 확실하게 준비되어 있다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청에서 여의도에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서울 곳곳 서울 시민의 삶의 현장을 돌며 현장에서 준비했습니다. 팟캐스트와 방송 진행을 해오며 지난 8년 정치, 사회, 문화, 행정 모든 분야에서 누구보다 더 많은 준비와 토론을 한 후보라고 감히 자부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서울시민들께서는 말이 아닌 행동을 절실히 원하고 계십니다. 정봉주가 서울시민과 함께 만드는 서울은 분명 달라질 것입니다. 정봉주의 젊은 서울 구상 정책과 비전은 차례차례 선보일 예정입니다. 오늘 다 갈기갈기 찢어졌습니다. 그 감정이 좀 복받쳐서요. 산에답지 못하게 눈물을 좀 보였습니다. 죄송하고요. 제 살면서 다시는 여러분들께 눈물 보이는 그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고 어려움 있을 때 무릎 꿇지 않고 반드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다들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이건 날짜, 시간 뭐 이런 게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게 기사화된다. 이게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그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던데 대학교 학보사도 이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프레시안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반박 또는 실망감 뭐 이런 기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탐사 보도로 꽤 좋은 기사들 많이 쏟아내지 않았었나요, 프레시안이? 그럼요. 예. 그 프레시안이 사실은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신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5년간 글을 썼습니다. 제 살면서 다시는 여러분들께 눈물 보이는 그런 정치하지 않겠습니다. 정면으로 돌파하고 어려움 있을 때 무릎 꿇지 않고 반드시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월요일날 기자회견 했는데요. 카메라가 한 100대는 온 것 같아. 예. 카메라 대수로만 보면은 뭐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다들 많이들 얘기하셨지만 이건 날짜, 시간 뭐 이런 게 정확하지 않게 이렇게 나오는 게 기사화된다. 이게 참 못 견디겠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치 옛날 시대로 돌아간 것 같은. 그래서 그 댓글 중에도 그런 게 있던데 대학교 학보사도 이 정도는 아니다. 어떻게 이렇게 기사를 쓰느냐. 그래서 이제 정봉주 의원이 잘했건 못했건을 떠나서 프레시안이 이렇게 실망스러운 기사를 쓰는 거에 대한 그런 그 반박 또는 실망감 뭐 이런 기사들이 상당수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탐사 보도로 꽤 좋은 기사들 많이 쏟아내지 않았었나요, 프레시안이? 그럼요. 예. 그 프레시안이 사실은 제기한 문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더 어찌 보면 신뢰를 하는 측면이 있는 거죠. 제가 5년간 글을 썼습니다. 프레시안이 한반도 브리핑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네. 그럼 저기 그런 글도 강의 좋았었다고. 네네, 제가 5년 이상 썼는데. 오늘 녹화를 할지 어쩔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오전에 오늘 월요일날 녹화인데 오전에 그거 하면서 한 3일을 진을 뺐거든. 야, 근데 진짜 네티즌 수사대들 놀라워. 사진 옛날 사진 찾아내서 속성에 시간 있는 거 동영상. 사실은 정봉주 의원이 가지고 있는 그 이미지 때문에 이 사람이 쉽게 사람을 대하고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려고 하는 스타일이다 보니 그런 실수도 충분히 했을 것이다라고 받아들였잖아요. 아, 그래서 한 언론에서 설마 안희정 역시 정봉주. 그거 딱 맞네. 딱 맞네. 안희정 설마 했고 그런 인식이. 정봉주는 역시 했었대. 그래갖고 이 언론사도 걸었어요, 내가. 에? 이게 무슨 얘기야? 설마 이거는 똑같아. 설마 최강욱 역시 정봉주. 추측도 난무하고 그러니까 두 분이 확실히 법적으로 하든 공방을 벌여서 진실을 딱 까발려 놓고 알려주는 게 사람들한테 더 이상 두 말도 분도 두 분이지만 네. 그 프레시안을 상대로 해야 돼요. 프레시안을. 그래서 이제 프레시안 내부 분위기도 좀 이렇게 보면 말리는 축이 많았었다는 거야. 이게 확인이 안 되는데. 근데 왜 후속 취재도 안 하고 그렇게 터뜨렸을까? 그것도 참. 네. 아니 그리고- 그쪽 입장에서 아니 보면. 그러니까 자기들 얘기도 또 안 맞았어. 그 기사 내에서 이런 건 위험한 거거든. 저희는 이제 문헌 분석을 하기 때문에 텍스트 공박이던데 누가 더 많이 나오나 봐야 되겠어요. 이명박 더 많이 나왔는데. 이명박이가 구속될 때 종걸리가 그 누가 의원이 예약을 해줘야 되는데 안민석 의원이 지방 출장 가고 네, 이종걸 의원 있더라고요. 이종걸 의원인데 싹 보면서 내가 종걸리더라고 그랬죠. 형님 국회에서 18년 사니까 기분이 어때? 그러니까 생계형 의원이라 그러면서 슬쩍 하는 얘기가 단 18년 동안 카메라 저렇게 많이 받아본 한 번도 없어. 피해를 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걸 뭐 누가 뭐 처벌하고 안 하고는 나중 문제고 예. 실제로 미투의 입장에서 사실을 얘기했는데 만약에 서울시장의 유력 후보가 새빨간 거짓말로 그걸 얘기했다 이라고 매도했다라고 결론이 나온다면 뭐 그거 자체로 물론 뭐 그 전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뭐 많은 치명타가 되겠지만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그런데 반대로 이제 그러면 서울시장 나올 사람을 상대로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을 때는 그러면 그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어찌 보면 미투라는 분위기에 편승해서 그다음에 2차 가해라는 말로 자신에 대한 비판이 봉쇄될 거를 먼저 예감하고 허위사실로 유력 정치인을 공격한 셈이 되는 것이고 그것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 돼야지 맞겠죠. 그러니까 피해가 있다는 걸 전제로 보더라도 왜 그간에 그 정봉주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할 때는 어떻게 견뎠을까 하는 걱정을 좀 했거든요. 그 황당한 게 다른 건 다 떠나서 낙곰수를 마치 무슨 거대한 권력으로 그렇게들 묘사하면 사람들이 또 옆에서 끄떡끄떡여요. 근데 낙곰수는 그때 우리 탄압받던 우리 국민들의 마지막 항의 채널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걸 좀
그 대변하면서 지금도 이번에 이제 하면서 뭐 주진우, 김어준 이렇게 이제 그 의논하면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덜덜덜덜 떨려요 몸이. 언제 사고 날지 모르고. 근데 그걸 권력으로 묘사하면 또 사람들이 권력이었나? 그리고 인정을 하더라고. 이게 왜 지나고 나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네 사람이 다 인정받고 어찌 보면 출세를 한 거예요. 예, 지금. 사회에서 중요한 부분들을 점하고 있으니까 그런 그때는 착시 현상이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근데 모든 사람들이 사실